안녕하십니까. 시아빠입니다. 퇴근길입니다. 예. 오늘 비도 막 주룩주룩 오고, 하루 종일 또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고, 막, 업무 하나 가지고 막, 이 사람들한테 막, 결제 맞고, 또 막 위에서 또 일을 또 꼬아 샀고, 막 이래가지고, 참, 그래요. 참, 누구한테 이렇게 막, 결제 맞고 한다 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설득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남자들은 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꼰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거다가 또, 학벌이나 여러가지 훈장이 또,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거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거든. 더군다나 자기가 보기에 또 만만한 부하라면 더구나 뭐 만만하다는 게 뭐 껍데기만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또 만만하면 또 아예 무시하지. 무시하고. 아유, 내가 뭐 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막 이래야 막 그래. 아유, 막 속이 막 뒤집어진다니까. 아유. 답답한데 또 이럴 때는 또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모빗 이야기하면 풀리니까 저도 작년에 막 해킹 당하고 막 이렇게 시파이 잠기고 이럴 때는 진짜 또 답답하고 이럴 때 이러는데 예, 이런 저 같은 사고를 주위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왜 보기 힘드냐면 주위에 가상화폐 시장을 투자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주위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이렇게 또 고래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또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비커 분들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 이제 그 이벤트 행사할 때 이렇게 참여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드월렛 해킹은 없었는데 뭐 셀시우스라든지 작년에 많았잖아요. FTX라든지 이런 거래소에 자금 넣었다가 자금 못 끼신 분들 꽤 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공통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대화하기도 편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거래소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만 이용해서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하드월렛 해킹이다, 안 그러면 시파이다, 뭐 디파이다, 또 이자 농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NF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막 하다 보면 사고도 당하고 막 이러거든. 올해 작년부터 시작되는 또 이런 불장이 이래 오면 또 새로 시장에 진입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경험도 안 해봤는데 오면 이 시장에 또 이렇게 또 불장일 때 자꾸 관심이 기울어지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캠들에 많이 또 섞이게 돼. 스캠 같은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또 유혹이 되거든. 유혹이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드월렛도 물리적 지갑도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고 사례나 피해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또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 본인 잘못으로 이제 자금을 분실했는 수도 있는데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네. 물리적 지갑 같은 경우는 이게 비트코인 특성상 이 암호화 체계에서 내가 이 비트코인을 소유했으면 내가 소유했다는 거를 그 제3자가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때까지 잘 아주 그 유용하게 그 써왔던 그 금융 시스템 속에서는 누군가가 보증해 준다는 게 참 안심이 되거든. 근데 안심이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거든. 근데 이 비트코인하고 암호화 체계는, 암호화 화폐는 누구도 보증해 주지가 않아요. 뭐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파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 금융기관을 표방한 그런 뭐 가상화폐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년 입출금 중단되기 전까지는 막 그 홍보를 많이 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고 뻥 터지니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물리적 지갑도 똑같고, 또 일단 하드월렛에서 종이 지갑 하는 것도 있잖아요. 콜드월렛 하는 것도 내가 이 종이 지갑으로 종이 지갑에 입금을 해가지고 이 종이 지갑을 내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 자금을 보장해 주지 않거든. 가상화폐를 보장해 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그게 없는 거지. 그 제3자의 신뢰가 필요도 없고 요구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본인만의 책임이거든. 거래소에 놔두는 거는 또 거래소를 믿기 때문에 거래소에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소가 만약에 FTX 거래소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뭐 마운트 곡수 사건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보증해 주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 예금자 보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놨다 하긴 한다만, 지금 뭐 거래소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실물 비트코인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가상화폐를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만큼의 비트코인이, 그만큼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걸 연동해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물 비트코인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 현금화 했을 때 이제 현금 가치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그 가격대에 1대1로 이제 현금화가 되니까 이제 거의 똑같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지만 사고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지갑도 그 물리적 지갑을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100% 신뢰해야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물리적 지갑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빵꾸가 있으면 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런 제품이 유통된다면.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이자 농사 짓는 시파이나 뭐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뭔가의 신뢰가 존재해야지만 된다면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홍보를 못 떨어지게 하고 뭐 사람들한테 어떤 걸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암호키만 내 스스로 만들 줄 알고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거든. 내 자신의 실력을 신뢰할 수 있다면 굳이 그걸 안 해도 되거든. 이자 농사도 제가 생각하면 해보면 시파이도 내가 왜 그 시파이 업체를 왜 신뢰했을까라고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2개를 3개를 연 이자 뭐 15% 12% 해가지고 내가 3년 4년 5년만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원금의 2배까지 될 수도 있는 이 이자 농사를 내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게 참 욕심인 거죠. 내가 그 욕심을 이용해서 또 그 홍보를 하고 그 시파이 거래소를 운영해 나갔고, 거기에 합당한 이윤을 내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딱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참 불가능한 이자였는데, 이자의 이율이었는데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아도란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지금 약간 이제 풀장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니까 저 같은 피해를 진짜 말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피해인데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물리적 지갑이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는 그 유튜버들이나 계신데 모두 다가 위험하지는 않아요. 거의 뭐 99%, 98%, 99%는 안전하게 사용을 하지만 또 어느 기간 동안은 또 한 번도 또 한 건의 사고도 없을 수도 있어요. 수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이 물리적 지갑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돼. 그래야면 답이 나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에 있는 것도 이제 거래소 솔직히 100%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딱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예를 들어가 국내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가 지금 딱 뭐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거래소가 5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국가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다. 딱 예를 들어서 그죠? 바이낸스 하나밖에 없다 하면 거래소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솔직히 못 믿거든. 어떻게 믿겠나? 어떤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딱 타겟이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미 비트코인은 뭐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뭐 개인 지갑이나 콜드월렛이나 이렇게 자금을 뺀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 지금은 빼도 뭐 자금 추적도 다 될 뿐더러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게 없는 거고, 그나마 지금 비상장 자산 중에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는 자산 중에 유의미한 가격을 가지고 지금 가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승 하락을 겪고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자산이,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자산들은 잘 모르겠는데 비트모이빅이 좀 유일하거든. 비상장 자산이란 말은 아직까지 세금 이슈도 없고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아직 없다는 소리거든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아직 없어요. 이게 향후 뭐 몇 년 안에 언제 상장이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뭐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가 모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힘들다는 거죠. 알아본들 그게 시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법체계 어떤 체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거기서 딱 분기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작년인가 왜 가상화폐 세금 할 때 그 세금을 매기는 시점 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언제부터 세금을 매길 거냐. 뭐 매입가가 얼마인데 뭐 매도가가 얼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엄청나게 그 말이 많고 복잡하잖아요. 상장돼 있는 가상화폐도 그런데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는 더 하겠지. 그 법을 정립해 나가고 그리고 어느 기점에서 이거를 내가 보유했다는 기점을 언제쯤 잡아야 어떻게 뭐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하고 모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모빅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횡보를 하고 좀 힘이 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3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불과 두어 달 상관으로 계속 비트코인은 마냥 오르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막 오르는데 모빅은 슬슬슬슬 내려가니까 근데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가격대를 이래 쭉 보면 절대 이게 힘이 없는 코인이 아니거든. 힘이 없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강력한 코어에 이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단기 매매자들이 의외로 또 아직까지 많이 있고 또 모빅 코인에 대한 어떤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나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르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운 아주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아주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모으든지 안 그러면 신규 진입자들 신규로 모빅을 알고 신규로 모빅을 사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고 근데 이게 급속도로는 안 생기지. 비트코인도 지금 ETF가 승인되고 막 엄청난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하는 와중에도 가격이 크게 폭등을 안 하잖아요. 작년에 막 올랐을 때 비해 가지고 안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이게 그 유의미한 큰 돈들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고 들어온다도 하더라도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크게 반영되는 그 특정 기간이 쌓이지 않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런데 모빅이야 오죽하겠어요. 모빅 같은 경우야 뭐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돈을 모빅에 이렇게 자기가 넣겠다고 생각하는 큰 부자들은 아직까지는 없겠지.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1억, 10억씩 모빅을 사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살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위험하다고. 저 같아도 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 큰 부자라면 내가 예를 들어가 뭐 한 100억대 자산가다. 100억에서 뭐 한 1억, 2억 뭐 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종이 지갑이 뭔지조차도 모른다. 임포트가 뭔지 샌드가 뭔지 트랜잭션이 뭔지도 모르는 100억대 자산가가 비트코인은 알지만 모빅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쉽게 자기 자산의 1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이 자산에 급작스레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뭐 알아야 넣지. 알아야지. 그죠? 만약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도 뭐 3년 4년씩 공부하니까 지금 뭐 가격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 지금도 뭐 지금 뭐 7천만 원대 하지만 그 지금도 내가 여윳돈이 생기면 그냥 사요. 비트코인은.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느 가격대라든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건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거든. 오 작가님을 통해서든 안 그러면 내가 실제로 뭐 이렇게 연습을 해보든지 안 그러면 또 사고 뭐 해킹을 당해가 일가묶든지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저하고 같이 4년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신뢰가 생긴 거고 또 모빅이라는 신뢰도 오태민 작가와 같이 2년 3년 동안 계속 영상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도 생기고 신뢰도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만 알지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단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이게 이 시장에 진입하고 들어오기가 힘들거든. 단지 가격이나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모빅도 그렇죠. 모빅도 지금 뭐 가격이 쭉 처지는 느낌 드니까 이제 의구심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뭐 JTBC에서 뭘 한다는데 뭐 아직 보여지는 건 없고 아마 삼성이 하면 좋을 텐데 삼성은 지지부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불가능을 걷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객관적으로 이게 이 사업이 100%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신뢰죠. 신뢰라는 게 이게 숫자처럼 뭐 1, 2, 3, 9, 100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울렁울렁거리는데 울렁울렁거리는 그 뭐 싫었다 좋았다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고 그냥 그냥 파도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평정심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도 똑같거든. 비트코인도 내가 지금 뭐 3천만 원대도 사고 4천만 원대도 사고 5천만 원대도 사고 6천만 원대도 사고 계속 사는 이유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지켜보고 봐왔고 공부하고 짧은 영상이지만 내 영상껏 그래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그 노력치가 신뢰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 노력치가 내 말 그대로 내 역량으로 그냥 비트코인을 많이 하는 지식으로만 내 머릿속에 담겨 있다면 지식으로 끝났겠지만 지식으로 담겨 있기보다는 그냥 신뢰로 쌓여있는 것 같아요. 신뢰로. 하나하나 다 기억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모빅도 똑같은 거거든. 모빅도 가격대가 하다못해 지금 모빅 가격이 예를 들어가 개당 지금 25만원, 26만원치 뭐 이런데 개당 5만원만 한다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10개면 50만원인데 이렇게 무게도 안 나가고 누가 국가나 금융기관이 보증해주지도 않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하는 건데 왜 이 게다가 몇만 원이나 하느냐 이거지. 그걸 가지고 뭐 어느 생태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 게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이더리움의 어떤 뭐 NFT 같이 그런 게 시장에 실제로 아직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개당 어떻게 몇만 원씩이냐 할 수 있으면 하물며 지금은 몇십만 원에 20만 원 이상 20만 원 중반까지 가격을 가지는데 이 가격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이게 해결은 모르겠어요. 나도 해결은 안 됐으니까 이 눈덩이가 어떻게 굴러갈 수 있어가 굴러가 커질 수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비트모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뭔가 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뭐 어떤 느낌, 감, 깨달음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런 거에서 오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모든 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 호기심, 궁금증, 그리고 스스로한테 또 질문을 해보고, 이거 불가능한데,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유지가 돼요, 가격이. 유지가 되고, 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면 누군가가 사고 싶어 하는 거고, 내린다는 건 누군가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고. 근데 어느 가격대가 되면 또 더 이상 안 내려가, 또. 이 현상이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또 중간중간에 또 악재 뉴스들이 나오겠지. 모백도 나오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가 이 가격대가 지금 뭐 한 1년, 2년 유지된다. 유지되고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면 그 중에 뭐 재벌이 있다. 그럼 이 재벌이 이 가격대에 사고 싶지 않겠지. 더 싼 가격대에 사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재벌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하는 사람이라면 뭘 할 것 같지 않나요? 뭘 어떻게라도 할 것 같아. 악의적인 기사를 내든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뭐 지금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내놓으라는 언론에서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언론들도 악재 뉴스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재벌이나 금융가들은 좀 이걸 빨리 깨우친 금융가들은 치워 담았겠지, 그죠? 모빅도 똑같을 것 같아, 모빅도. 거의 뭐 급하게 내가 뭐 당장 1년, 2년 만에 뭐 큰 유의미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빅을 담으면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 시장 처음 들어와서 1년, 2년 고생했다가 또 환희를 맛봤다가 또 벼랑 끝으로 떨어졌다가 절벽까지 떨어졌다가 또 모빅코인을 통해서 기사회생했다가 여러 가지 진짜 뭐 국소리만 이 짧은 4, 5년, 5, 6년 동안이지만 돈에 관련돼서는 돈에 관련돼서는 전부 뭐 인생 전부를 다 소비했는 것 같아, 에너지를. 제가 젊을 때 조그마한 사업 했을 때보다 에너지가 더 썼는 것 같아, 에너지를. 기가 확 빨리더라고.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뭐, 해킹 이야기나 모빅 이야기 하는 건, 약간,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만났는데, 더군다나 비트모빅까지 만났다면, 인생에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을 만났는 게 인생에 참 인생 삶의 변화에 큰
계기가 됐거든. 마냥저냥 그냥 태어난 그 흙수저 수준에서 아동바동 살다가 그래도 뭐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에서 비트코인은 나에게 비록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으로 한정된 부분이긴 하지만 희망을 줬어요. 비트코인은 나한테. 비트코인만 내가 잘 지키고 이걸 누구보다 빨리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는 그런 회한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비트코인을 깨달았다는 게, 이렇게 좋아하게 됐다는 게 너무 내 스스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성급하게 물리적 직업이나 시파이나 이자 농사에 또 눈이 돌아가고 이랬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트코인은 저한테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또 오태민 작가님도 아주 좋아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가 또 비트모빅도 알게 되고, 인생의 기회들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거든. 내가 귀가 열려있고 마음만 열려있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기회는 있구나. 그런 기회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자기 있는 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그게 배운 지식이든 물려받은 재산이든 이것만 잘 지켜도 그런 쓸데없는 기회는 나는 아무 의미 없다, 필요 없다라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킬 것도 없고 큰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열광하고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상화폐 시장에 계시고 비트코인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비트코인 뿐만 아니고 비트모빅을 좋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반드시라는 말 하기도 좀,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인생에 좋은 전환점,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트모빅을 좋아하려면 오태민 작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 오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막 풀어내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야기들, 그리고 강의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듣고 읽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적 체계도 좀, 나도 나름대로 좀 넓어져요.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사유도 이렇게 깊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래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 이렇게 보면 좀 뭐라 그래, 내 비트코인 공부하고 이래 오 작가님하고 이렇게 이런 지정학도 공부하고 막 이래 막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참 이게 뭐랄까노, 주위에 내 친구들도 그렇고 이래 직장인들도 그렇고 호기심이 진짜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궁금한 게 없지. 뭐 하나 이야기하면은 몰라요. 그냥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안 그래도 역량에 딸리는 내 역량에서 그래도 지적인 세계, 지적인 이런 체계를, 지적 지식 체계를 폭넓게 많이 넓혀 준 게 오태민 작가님이거든. 내가 잡다하게 여러 가지 책 독서도 하고 하지만 아주 핵심만 탁탁탁 찔러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비커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알트코인 상장되어 있지는, 알트코인이 좋아가지고 혹시나 막 이게 막 10배, 100배, 1000배 간다 막 이래가지고 모비커 되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
나이 드신 연세 있는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직접 호기심도 많고 궁금해하는 게 많고 또 모험심도 있고 또 지적인 호기심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태민 작가님 방송이나 여러 가지들을 따라오면서 그 신뢰가 두텁게 쌓인 거거든요. 오 작가님도 비트코인 처음에 지혜적 방송할 때도 종종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사라. 지금 사가지고 몇 프로 수익이 난다. 10배 간다, 100배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 공부해야 된다. 내가 유의미한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한 개, 10개 산다. 이런 유의미한 돈을 내가 넣어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불과 벌써 2년 반 전, 3년 전이잖아. 난 그때 공부를 계속 꾸준히 했더라면, 가격만 보지 말고 공부를 했더라면, 비트코인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고, 4천만 원, 거의 몇 개월 동안 4천만 원, 3천만 원 할 때도 있었고, 이런 많은 구간들이 경제적으로 내한테 큰 기회였다는 걸 이게 보면 알잖아, 가격대 보면. 공부를 했으면 분명히 그때 금액을 떠나서 조금씩은 담았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공부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현상,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생긴 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비트모빅을 볼 수 있잖아요. 보이잖아, 눈에. 지금 뭔가를 자꾸 하고, 뭔가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를 하고, 카톡방도 있고, 자기들끼리 막 본인들 모비커들끼리 이야기하고, 수다방도 떨고, 종이지갑도 자꾸 팔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 이걸 모른 척 할 게 아니고, 이걸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게 공부하다 보면 또 기회들이 생기거든. 내가 즉 만약에 예를 들어 취업도 아직 못한 젊은 친구들이라도 공부를 해놓으면 기회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유의미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다리 비트코인을 꾸준히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꾸준히 이 시장에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팔 의향은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은 팔 의향이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필요할 시기가 있겠죠.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할배라도 팔아야 되겠죠. 팔아서 내 생계와 내 삶의 현세에 내가 써야 되겠죠. 써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별 의향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는 장기 투자고 하긴 했는데, 요즘은 주식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주식은 가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조금 많이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마무리는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계시다면 비트모빌도 공부하자. 만약에 내가 유의미한 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모빅을 사는 것, 그런 형편, 경제적인 그게 안 된다면 공부라도 해놓자. 공부라도 해놓으면 분명히 기회는 찾아온다. 막 가격 오를 때 막 흥분해가 사고, 내릴 때 낙담해가 팔고,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연습은 되잖아. 이 비트코인과 비트모빌 가격 변화하는 가격 변동성을 이래 보면서 자기 내공을 쌓는 거지. 내공을 쌓으면 그때 되면 자기가 그래도 자기 수중에 있는 어떤 좀
종잣돈이라도. 그래서 긴 시간을 안목을 두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주저리 이야기했는데 두 손은 없고 그렇죠. 예,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트모빅 가격이 조금 처지니까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비커 비트코인이자 모비커이기도 하니까 좀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떠들어봤습니다. 불과 태어난 지 몇 년 안 되는 모백이 삽시간에 가격대를 가지고 또 가격이 또 내리기도 하고 또 강건하게 또 20만 원대를 이렇게 지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뒤에는 전혀 다른 생태계 위에서 또 모빅이 구판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예. 수요일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도 집에 가서 쉬고 내일을 또 충전해야죠. 내일을 위해서. 예,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